강제 경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38,000건, 수도권 최대. 강제 경매가 역대 최대라는 점은 은행 빚보다 개인 간의 빚인 전세 보증금이 먼저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 속에 등장하는 생소한 법률 용어와 부동산 용어부터 정리한 뒤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상세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 정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기사가 보입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누가 어떤 권리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강제 경매, 즉 세입자의 비명입니다. 주로 세입자나 개인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특징은 집주인이 돈을 안 갚는다고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송을 해서 판사님한테 돈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아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의 의미는 강제 경매가 역대 최대라는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세입자가 소송까지 불사하며 집을 경매로 넘긴 사례가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둘째, 임의경매, 즉 은행의 칼춤입니다. 주로 은행 같은 금융권이 신청합니다. 특징은 은행은 돈 빌려줄 때 집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둡니다.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소송 없이 즉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입니다. 의미는 영끌 쪽이 이자를 못 갚아서 은행에 집을 뺏기는 경우입니다. 셋째,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 집합건물이라고 칭한 이유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의 주무대인 빌라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상세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까요? 포인트 1. 강제 경매 38,000건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팩트를 보면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에서 2012년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는 뜻입니다. 해석하자면 은행 시스템인 임의경매가 터지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인 전세 시스템이라는 사적 금융이 먼저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토론했던 전세가는 집값의 바닥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의 뇌관이다라는 가설이 증명된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이 없어서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고 다 터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2.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서울과 경기 모두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 미분양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빌라와 경기도 외곽 아파트들이 전세가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포인트 3. 임의 경매와의 엇갈린 흐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사 내용의 임의 경매 신청은 줄었지만 소유권 이전은 늘었다고 나옵니다. 해석하자면 신청 감소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은행 팔을 비틀어서 경매 넘기지 말고 만기 연장해 주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은행발 경매는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증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버티고 이미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은 헐값에 낙찰되어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끌 쪽의 붕괴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예상한 2026년 1월 현재 상황의 중간 단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은행이 주도하는 임의 경매는 눈치를 줘서 줄여놨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 간 거래인 강제 경매는 막지 못해서 역대 최대치로 폭발했습니다. 결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경매를 넣는 단계지만 이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면 낙찰가율, 즉 집값이 폭락합니다. 집값이 담보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은행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의경매 폭탄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총평하자면 서민주거 생태계인 전세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불길이 은행권인 임의경매로 옮겨붙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달러를 들고 관망하고 계신다면 지금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이 매물들은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강제 경매가 임의 경매로 전이되어 은행들이 매물을 던질 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질문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주체 차이는 근저당권인가요?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개인도 임의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답변자: 정확합니다. 질문자님이 핵심을 완벽하게 뚫으셨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주체 차이는 근저당권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물건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등 등기부 등본에 딱 박혀있는 담보 물건이 기반입니다. 이 권리 자체에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희민 경매 신청권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없이 등기부 등본만 들고 가면 바로 접수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차용증이나 전세 계약서 같은 채권이 기반입니다. 약속만으로는 경매를 넘길 힘이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길고 험난합니다. 둘째,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개인도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황 A, 그냥 차용증만 쓰고 빌려준 경우입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매를 못 넘깁니다. 소송하고 판결문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 판결문을 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 B, 친구 집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빌려준 경우입니다. 돈 빌려줄 때 등기부에 채권자 질문자님이라고 근저당을 박아놓는 겁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근저당권 실행한다고 하면 즉시 임의경매가 개시됩니다. 셋째,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세입자는 강제경매라고 했을까요? 세입자들도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해서 거부하거나 설정, 비용 문제 등으로 잘 안 합니다. 대신 확정일자만 받아도 순위 보전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는 물건이 없는 단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떼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거쳐서 강제경매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내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박혀 있으면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주체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권리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근저당 설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경매를 넣을 땐 소송이 필요한 강제경매가 많은 것뿐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